안녕하세요. 부부 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입니다. 우리 소화불량이랑 위염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검사를 해보면 근육은 적고 또 세포 외 수분비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세포 안이 아니라 세포 바깥에 많은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환자분들을 제가 숨은 부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인바디를 해보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런 타입에 해당하는지 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그런 타입에 해당이 된다면 생활 관리를 할 때 어떤 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소화불량과 위염이 있다는 전제 하에 첫 번째는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생산하는 가장 큰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공장 자체가 적다 보니까 몸에서 열 생산을 잘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발도 차고 그 다음에 추위도 많이 타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계절과 상관없이 등이 오싹해요라고 표현하시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증상은요.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지방도 정말 안 먹는데 혈액 검사했더니 고지혈증이 나왔어요, 원장님 하시는 경우예요. 네, 그분들이 정말로 지방을 많이 먹어서 고지혈증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런 분들은요, 식사 패턴이 좀 탄수화물을 위주로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아무래도 넘기기도 쉽고 또 피곤한데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하면 주 에너지원으로는 빨리 탄수화물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되고 또 탄수화물이 남은 경우에 우리 몸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지방이 대사가 잘 돼서 쓰여지면 좋은데 이 지방이 쓰여지려면 우리 몸에 이제 쓰레기 소각장 같이 그런 근육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태워져서 지방이 쓰여야 되는데 이 소각장도 우리 몸에서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중에 지방이 좀 높게 유지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기립성 현운이에요. 보통 이런 증상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근육이 적다 보니까 중력 방향으로 체액이나 혈액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위로 올려주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신속하게 머리까지 공급되지 못하니까 약간 어지럼증이 발생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몸을 전체적으로 검사해보면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이런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이런 타입에 해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체력이 약하다거나 기운이 많이 부족하거나 또 그런 부족한 체력 때문에 좀 우울증이 온다거나 내지는 내가 생각해도 예민한데 주변에서도 좀 예민하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생활 관리할 때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첫 번째는 찬물, 찬 음료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찬 거 마시는 거는 정말로 금하셔야 돼요. 우리가 몸에서 안 그래도 지금 열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건데 찬 거를 드신다는 거는요, 정말로 그 작은 불씨를 꺼버리는 거예요. 간혹 영상들 중에 보면 몸이 냉한 사람들, 지방 연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찬물을 마셔서 우리 몸에서 오히려 이 찬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 대사가 잘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대사가 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렇게 소화불량이랑 위염이 있으신데 특히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도 몸이 냉하신 분들은요, 몸이 정말로 열대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따뜻한 걸 드셔서 몸을 조금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염분을 줄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종을 줄일 때는 짜지 않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식사하실 때 밥 한 번에 반찬을 한 번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뭐 평소에 워낙에 짜지 않게 드셨다 하면 상당히 좋은데요. 간혹은 이렇게 입맛이 없다 보니까 조금 자극적이어야 맛있다고 느껴서 좀 짜게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염분을 좀 낮춰서 드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단백질을 꼭 잘 챙겨서 드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음식 5가지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이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고 자꾸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근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몸의 대사를 올리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매 끼니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아니고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로 하나에서 2가지씩 꼭 챙겨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바로 림프 순환입니다. 림프를 마사지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혈액은 왔다 갔다 해서 양방향이지만 림프는 한 방향이에요. 근데 이 림프가 우리 몸에서 이런 부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노폐물을 내보내는 큰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아까 말씀처럼 중력 방향 때문에 내려간 게 잘 못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하수구가 어디냐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해 인대 쪽에 있는 림프절이 우리 하지 쪽에서 보면 가장 큰 하수구예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 좀 따뜻한 물로 그 림프절이 있는 부위를 좀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 부위를 거품 내서 좀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고요. 또 우리 속옷 라인이 이 림프절을 자꾸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한 6, 7시간, 8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삼각 팬티가 아니라 사각 트렁크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넓게 나온 거 그런 거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치마 잠옷 말고 긴 아래는 좀 따뜻해야 되니까요. 긴 바지 잠옷을 입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째는요.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이런 타입의 환자분들 중에 사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운동 부족인 건 분명히 맞는데요. 보통 제가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꼭 권하는 게 근력 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체력을 봐가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운도 없고 체력도 없는데, 운동이 부족해, 운동 꼭 해야 돼 라는 생각만으로 운동을 하시면 운동과는 진짜 더 멀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한 10분 정도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제가 10분 스트레칭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제가 10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우리가 20분, 30분짜리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한 20분, 30분짜리 하고 나면 하루 이틀 하고는 또 힘들어서 안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분짜리만 한 2주 정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는 15분짜리 2주, 20분짜리 2주 하면 점차 내 운동의 능력도 더 늘고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은 지금 피곤하고 안 좋은데 좋아지자니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 여겨지실 때는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정말 조금만, 1가지, 2가지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등산을 하실 때 정상을 보고 올라가면 등산 정상까지 가기 너무 힘들어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잖아요. 등산을 하실 때는 우리가 앞계단, 내 앞계단 하나, 2개, 한 위에 정도 보고 가시면 그거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알려는 드렸지만 일단은 지킬 수 있는 거 1가지, 2가지만 일단 먼저 해보시고 운동도 아주 작게 시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정도에서 뭐 좋아지나 싶으실 텐데 한번 해보세요. 아마 분명히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덕분에 진짜 몸 좋아졌어요 라고 저한테 고맙다 인사하실 날이 올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